서민의 주간 김어준 코너는 기생충 박사 서민이 김어준의 편파 보도를 콕 집어 논평하는 코너입니다. 약간의 편파 보도는 있지만 괜찮다는 TBS 이강택 대표의 말처럼 과연 약간만 편파적일까요? 까고 싶다. 더 강렬하게 까고 싶다. 로얄 패밀리만 망사포 달린 모자를 쓴다. 믿어라, 믿어라, 제발 믿어라. 믿어줘. 응, 너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이야. 9월 22일 아마도 김어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. 윤 대통령의 이세X 발언이 바이든과 미 의회를 향한 것이라는 MBC 보도가 전날 있었으니까. 김어준은 윤 대통령을 까기 위해 산다. 그래도 그는 늘 배가 고프다. 안 그래도 매일같이 윤통을 까고 있지만 마음속에선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린다. 더 격렬하게 윤통을 까고 싶다. 아쉽게도 그 바람이 늘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. 윤통이 깔만한 빌미를 그리 자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. 할 수 없이 그는 억가를 시전한다. 김건희 여사가 망사포 달린 모자를 썼는데 로열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쓴다.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렇다.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. 하지만 김 여사의 망사는 영국 왕실에서 요구한 드레스 코드, 즉 김어준이 쥐뿔도 모르고 한 소리였다. 김어준에게 영감을 받았는지 망사에 대해 똑같은 헛소리를 했던 노무현 재단 황희두 이사는 자기가 잘못 알았다며 사과했지만 시민단체 대한연대는 이 둘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버린다. 그 말이 사실도 아니거니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도 아니니 유죄는 당연해 보인다. 물론 연봉억의 초고소득자인 김어준에게 그깟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초조해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.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그가 하는 말은 다 법이고 진리였지만 하도 구라를 많이 치다 보니 이제 그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진 않다. 게다가 정권까지 바뀌었다.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다 언제 훅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잠식한다. 이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악에 받쳐 윤통을 깐다. 그 와중에 윤통이 뉴욕에서 했다는 이세X 발언은 그에게 악마가 준 선물, 평소보다 더 부은 얼굴만 봐도 김어준이 9월 22일 밤을 꼴딱 샌 건 분명해 보인다. 바이든이 안 만나주니까 삐져서 네가 그렇게 잘났어? 의회가 동의 안 하면 망신이지. 영상 전체를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. 근데 어준아 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제인이 좀 빠지라고 편지 썼더라. 진짜 외교 참사왕은 문재인이야.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전후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김어준은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그 발언의 배경을 설명한다. 바이든이 그날 회의에서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구에 3년간 60억 달러를 낸다고 했다는 것. 그 뒤 김어준은 문제의 발언을 튼다. 국회 E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과 함께. 다시 들어도 즐거운 듯 김어준은 웃는다. 그리곤 말한다. 김은혜 홍보수석은 저게 바이든이 아니라고 했다고. 이 순간에 그는 가진 자의 여유를 잠시 드러낸다. 뭐 대변인 입장 이해갑니다. 다급하니까 그렇게라도 둘러대야죠. 하지만 김어준은 진짜로 대변인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붙잡는다. 들리는 것도 바이든이 명백하지만 상황도 바이든이 명백하다고. 그 뒤 김어준은 이런 발언을 한 취지를 설명한다. 여기서부턴 제 추측입니다. 대통령실은 출국 전부터 바이든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가장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. 뉴욕 가서도 어떻게든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 회담은 없었죠. 미국이 거절한 거죠. 그 뒤부터 윤 대통령이 바이든 뒤를 계속 따라가요. 바이든이 다른 사람이랑 악수하는데 윤 대통령이 뒤에 서 있고 그런 장면이 계속 보여요.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안 쳐다보죠. 그러다 윤통은 결국 바이든과 다시 마주친다. 악수를 2번 해요. 몇 분 전에 인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들 빈정이 안 상하겠습니까? 그렇게 무시당한 상태잖아요. 윤통의 이세엑스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 역시 김어준이다.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를 놓고 남들이 갑론을박을 할 때 김어준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배경까지 설명하지 않은가. 이것이 바로 괴벨스도 울고 갈 김어준의 선동 능력이다. 48초 동안 이루어진 바이든과의 만남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다.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게 민망한 일이라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. 하지만 회담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고 정상들은 만나서 하하 웃으며 악수나 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. 물론 이번 회담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진 못하겠다. 미국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현재 미국 전기차의 9%를 차지하는 국내 전기차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미국 업체들에게는 그만큼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. 이걸 양보해 달라는 게 한두 번의 회담으로 될 것 같진 않다. 게다가 바이든은 국내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기에 윤통은 준비했던 말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. 하지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IRA에 대한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진지하게 협의하자고 답변했다고 한다.
양국이 만나는 것도 아닌 다자간 외교회장에서 이 정도의 얘기가 오갔으면 된 것 아닐까? 그리고 내가 아는 윤통은 이런 것에 심기가 뒤틀릴 사람은 아니다. 천하의 인간 말종이자 2번이나 런을 박은 이준석마저 대선 승리를 위해 포용했던 분이니까. 그런데도 김어준은 이세 X 발언이 윤통이 삐져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한다. 네가 그렇게 잘났어? 의회가 동의 안 하면 망신이지. 영상 전체를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. 큰 보스에게 면박당한 작은 보스가 돌아가는 길에 부하들에게 저 영감이 나이가 좀 먹었어. 감이 떨어졌어. 뭐 이런 식으로 센 척하는 거죠. 김어준은 즐거워 보인다. 옆에 앉은 여자 기자가 연방 고개를 끄덕여주니 얼마나 좋은가. 나도 김어준식으로 김어준의 행태를 분석해본다. 지난 대선 때 김어준은 총력을 기울여 이재명을 밀었다.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뉴스공장으로 옮겨왔다고 착각할 만큼. 그런데 졌다. 김어준은 빈정이 상한다. 한때 윤석열을 참검사라고 물고 빤 적이 있지만 김어준은 보수의 품에 안긴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. 그래서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프로에서 윤통을 깐다. 왜? 큰 싸움에서 발리고 나니 화딱지가 나거든. 그래서 부하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망할 거야. 망해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거죠. 그런데 어준아 몇 가지만 물어보자. 내가 추앙하는 외교왕 문재인 말야. 중국 갔을 때 8끼인가 혼밥했잖아.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랑 같이 갔던 기자들이 중국 경원들한테 두들겨 맞았잖아. 그때도 느그 문통은 중국 측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더라. 큰 보스가 작은 보스 부하들을 두들겨 패는 건 당연한 거라서 그런 거지. 그리고 오늘 전 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 민 한미클럽이 이달 발행한 외교안보 전문개간지 한미저널 10호에서 김정은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환한 친서를 공개했어.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 줄 알아?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각 트럼프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.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중요한 문제는 자기랑 트럼프가 해결하고 느그 문재인은 그냥 운전이나 하라네? 이게 외교왕 문재인이야? 외교 참사왕 문재인이야?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. 올해 5월에 바이든이 한국 왔잖아. 그때 너랑 내 똘마니들이 바이든이 문재인 만난다며 축제 분위기였던 거 기억나? 근데 그게 백악관 대변인이 부인하는 바람에 가짜뉴스가 됐거든. 그때 제일 신나서 떠들던 애가 바로 너였는데 그 뒤 멘탈 괜찮니? 나 같으면 쪽팔려서 한 석 달은 템플스테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. 아 맞다. 수호지심을 느낀다면 김어준이 아닌 거지. 내가 괜한 걱정을.